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가정 안에서 절제력을 키워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세 단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언택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언택트가 필요하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실제로 두뇌를 바꾸기 때문에 미디어와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TV예요. 우리 가정의 TV는 거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침실에 있습니까? 거실에 있는 TV를 침실로 옮기기만 해도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배를 깔고 거실에 누워서 책을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도저히 TV를 옮길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TV에다가 마스크를 씌워 놓으세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붙여 놓으세요. 언택트 미디어, 컨택트 패밀리. 미디어를 멀리하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뭐 이런 구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TV를 전체 씌워놔도 돼요.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마스크 씌워놓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온 가족이 뭔가 볼 게 있으면 영화를 보셔도 좋고 뭔가를 볼 때 벗겨놓고 같이 보고 다시 씌워놓고 너는 일반적으로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를 가정에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손에서 분리하는 것이 언택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마스크 벗듯이 나갈 때는 스마트폰 들고 나가는데 집에 들어오면 마스크 벗듯이 손에서 스마트폰 분리해서 보관함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모든 스마트 기기들은 저기다 딱 보관하고 특별히 벨이 울리거나 사용 목적과 계획이 없을 때는 항상 손에서 분리시켜 놓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를 스마트폰을 잘 하는 것도 두 번째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1번과 2번 거실에서 옮기거나 손에서 분리하는 거는 공간의 언택트라면 세 번째는 시간도 언택트해야 됩니다. 밤 10시, 뭐 또 어떤 가정에는 형편상 11시도 좋겠죠. 밤 10시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상기기를 끈다. 또는 식사 시간에는 누구도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의 사용의 규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밤 10시 되면 우리 가정은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냥 잘 거예요, 졸려서. 그런데 12시, 1시까지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뇌에 각성이 일어나서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지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밤 12시가 됐는데도 아이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엄마는 재우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밤 12시에 자냐 안 자냐, 미디어를 보냐 안 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싸워야 돼요. 깨우는 문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려서부터 언택트의 세 가지들을 잘 만들어서 실천하는 걸 실제로 행하셔야 됩니다. 10시 되면 영상기기를 다 끄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사실은 뭐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일찍 자면 아침에 깨우는 문제로 또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세 가지를 잘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온택트입니다. 자, 그럼 미디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디자이어에서 니드로 바꾸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원하는 만큼 미디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훈련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 심심해. 엄마, 나 심심한데 게임 좀 할게. 이게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자, 원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디자이어가 있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합니다. 1시간 지나면 그만하고 싶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1시간 하고 게임이 그만하고 싶어지면 게임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소리를 질러야 끝내죠. 그럼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수요일 5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한다. 이렇게 시간을 미리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시간에 필요한 만큼 게임을 하는데 6시가 돼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꺼야 돼요? 1시간이라는 시간 약속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가 끝났기 때문에 끄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반드시 모든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이용 시간에 대한 약속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니드예요. 필요한 만큼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장을 꼭 만드세요. 시작 시각, 끝난 시각, 이용 내역을 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양식들 하나 만드셔서 쓰세요. 여기의 핵심은 시계를 본다는 거예요. 시작 시각, 시계 보고, 끝나는 시간, 시계 보고. 시계를 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마마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패밀리링크라든가 스크린타임을 설치해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컨택트입니다. 컨택트는 아이들은 미디어에 빠져 있을 때 미디어가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미디어에 빠졌냐? 부모랑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서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부모를 대체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우리 아이가 빠져든다 그러면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와 아이랑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랑 좋은 시간을 갖느냐?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TV, 게임, 스마트폰의 즐거움보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디어를 극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바로 에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 가정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다. 너 이 대학을 날 먹고 살 수 있다. 이 대학 가려면 이런 고등학교 나와야 된다. 이런 고등학교 가려면 이런 중학교 가야 돼. 이런 중학교 가려면 초등학교를 잘 다녀야 돼. 초등학교 이렇게 하려면 유치원부터 뭘 해야 돼. 이러면서 대학 입학 프로젝트 공동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황폐한 땅이다, 사막이다,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마치 하나님과 아담 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에덴처럼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소리가 있는 즐거움을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TV도 즐겁고 게임도 재밌고 스마트폰도 즐거워요. 근데 이런 즐거움은 짝퉁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금방 끝나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 읽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깔깔거리고 하는 즐거움은 그 다음날 아침에 힘있게 아이들이 즐거움 가운데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미디어, 메타버스에서 짝퉁 즐거움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에덴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한 즐거움의 삶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